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에 재학 중인 전현철 멘토라고 합니다. 우선 네, 많은 멘토분들 중에서 이 영상을 택해 주시고 봐서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짧으면 6년,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하면 12년간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학창 생활을 지내면서 이것만큼은 꼭 필요하다, 중요하다 하는 것들만 이렇게 이 짧은 영상에 담았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좀 더 나은 학창 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에 앞서서 이 멘토링이라고 하는 경험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나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를 제 경험을 통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선 중학교 1학년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딱히 제가 공부에 흥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어영부영 이렇게 지내고 있었죠. 그러면서 문득 중학교가 되니까 어느 정도의 고민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사회에서 나는 뭘 해야 할까? 나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지? 라는 본격적인 고민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찾아왔던 기회가, 저는 저희 학교에, 연세대 학교에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멘토링을 해주시는 희망원정대라는 프로그램이 되게 아직까지도 되게 마음속 깊은 곳에 되게 좋았던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 하나의 되게 좋았던 추억으로도 자리 잡고 있고, 어찌 보면 그것이 저의 학창 생활을 다 바꿨다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로 보였던 그 연세대학교 학생분들이 와서 저에게 하나하나 조언을 해주시고 저한테 어떻게 공부를 해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너가 꿈을 찾아갈 수 있다, 이거를 이렇게 저에게 1대1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저의 마음속에서 뭔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그 뭔가 그거에 그런 게 막 와서, 그때부터 저는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저에게 멘토링을 해주셨던 그 멘토 선생님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물론 그만큼의 멘토가 될 수 있을지도, 또 그만큼의 역량이 있는지도 사실은 의문이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6년을 여러분들보다 뭐 많으면 6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면서 느꼈던 것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수능을 절대 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다른 것 다 제쳐두고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거나 이미 고등학교에 입학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수능을 포기했나? 나는 수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지? 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 입시 체제에서 수능을 버리는 거는 그냥 대학을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현 정부의 기조상,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교육 정책의 기조상 전체적으로 대학 입시에서 정시가 차지하는 비율, 즉 수능만으로 학생을 뽑는 비율이 30%를 넘길 거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그 수도권에 있는 상위 16개 대학은 정시 비율을 40% 이상까지 확대하겠다는 지금 정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더하여서 점차 학생부 안에 있는 자율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이러한 여러 가지 원래는 많이 기술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대폭 축소가 되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다양한 대학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하나하나 점차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수능을 버리고 나는 수능 안 하고 내신만 잘하고 학생부 관리 잘해서 대학 잘 갈 거야, 어느 정도 내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 잘 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꼭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번에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면 과연 내신과 수능 둘 다 버리지 않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이것에 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럼 어떻게 두 가지 다 할 건데, 시간은 한정돼 있고 시간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이 따라 나오겠죠.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칠판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자기가 일어나는 시간을 적고요. 그리고 등교하는 시간, 그리고 하교하는 시간까지를 적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과 후라든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 8시 반부터 평균적으로 4시 반까지를 학교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무려 하루 중에서 8시간, 엄청난 시간이죠. 8시간을 학교 내에서 보내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8시간 중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쉬는 시간도 있겠죠. 그리고 뭐 아무렇지 않게 어영부영 넘어가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저는 흔히 자투리 시간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나아가서는 수능과 내신을 모두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자투리 시간을 누가 더 많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스스로에게도 적용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투리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8시 반에 등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등교하는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20분, 그리고 하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20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더해서 1교시, 2교시부터 시작해서 7교시까지 각각 쉬는 시간이 10분씩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는 점심시간이 1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교하는 시간 20분, 하교하는 시간 20분, 쉬는 시간 10분, 그리고 점심시간, 밥 먹고 남은 시간 1시간. 이 시간들을 모두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등교할 때 뭘 하고 있지? 하교할 때는 뭐 하고 있지? 쉬는 시간엔 뭐 했지? 점심시간엔 뭐 했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이걸 생각해 보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친구들과 놀아요. 친구들이랑 수다 떨어요. 잠을 자죠.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숨겨진 진실이 있고 이것에 숨겨진 반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등하교 시간, 점심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들을 다 더했을 때 무려 하루에 150분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는 거냐면 학교에 가서 학교 끝날 때까지 친구들이랑 쉬지 않고 150분 동안 떠들고 오는 거예요. 이게 중간중간에 10분씩 있고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다 더해보니까 무려 150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나오고 이것이 하루만에 끝나는 게 아니죠. 150분이 일주일이 되면 무려 750분. 그리고 이것이 한 달이 되면 4주를 학교를 가니까 2000분. 그리고 간단하게 거기에다가 12를 곱하면 무려 24,000분. 이거를 1년에 여러분들은 버리고 있는 겁니다. 24,000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간을 여러분들은 단순히 친구들이랑 까르르 까르르 떠들고 잠만 자고 이러는데 허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24,000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400시간이고 이것을 일수로 환산하면 16일 조금 더 높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년 중에서 16일을 날을 잡고 밤새도록 쉬지 않고 친구들이랑 떠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16일이라는 시간 그리고 24,000분이라는 시간을 그럼 잘 활용한다면 다른 친구들, 다른 내 경쟁 상대에 비해서 엄청난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물론 제가 이 모든 시간을 다 쓰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반만 쓰던지 3분의 1만 쓰더라도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1년에 12,000분을 더 벌 수도 있고 혹은 뭐 8,000분을 더 벌 수도 있겠죠. 이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흔히 얘기하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뭐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난 절대 못 올라가겠어 라고 하는 그 사이에 있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바로 이 차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는 거 난 쉽던데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거 난 조금 수월했어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자투리 시간을 과연 어떻게 수능과 내신에 적절하게 투자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그리고 조금 더가 아니죠. 더 효율적인 방법을 그리고 더 효율적인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수능과 내신을 모두 준비했기 때문에 일단 수능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국어, 영어, 수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하는 것, 그리고 수능을 준비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독해력. 내가 독해력을 얼마나 많이 향상을 시킬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이 향상시켰느냐, 이것과 두 번째는 출제 원리입니다. 과연 이 국어, 영어, 수학은 어떤 출제 원리로 출제가 되었는가, 이거를 잘 보면 되겠죠.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독해력으로 봅니다. 특히나 국어와 영어에서는 독해력이 거의 구할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갈수록 수능 지문에 영어나 국어 모두 지문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갈수록 지문의 난이도는 높아지니 그 주어진 시간에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독해를 해서 문제를 딱딱 찍어낼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독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등하교 시간을 이용을 했습니다. 국어의 경우 등하교 시간에 저는 매일매일 등교 시간에 하나, 하교 시간에 하나 해서 국어 비문학 지문을 읽었습니다. 그냥 그것만 읽어요. 문제를 풀 필요도 없이 그냥 지문만 오려서 그것을 등하교 시간에 읽기만 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그냥 읽으면 지루한데 이제 갈수록 이 지문을 읽다 보면 이 문단에서 말하는 핵심이 이거구나. 이 글에서는 뭘 말하고 있겠구나. 그것이 나중에 훈련이 되면 여기서 어느 정도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는 그런 통찰력까지 생기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입학하고 첫 친 모의고사에서 국어가 4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하면서 1년 뒤에 국어를 1등급까지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조금 안 돼, 나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렇게 조금씩 해 나간다면 독해력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수능에서 더 나은 성적,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점심시간입니다. 사실 국어와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국어의 독해력을 키우는 것만으로 영어의 독해력도 상당히 향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어를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해를 하려면 해석을 해야 하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사실은 해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단어는 무조건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을 활용했는데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종이 치면 달려가겠죠. 급식소로. 내가 뭐 육상 선수가 아닌 이상 반드시 줄이 서 있게 됩니다. 그럼 저는 그 줄에서 어떻게 했냐면 항상 단어 5개를 적어 가서 줄 기다리는 동안 그 5개만 외웠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4시 반까지만 가정을 했지만 저는 저녁도 먹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도 그렇게 5개 외우면 하루에 10개고 나중에 자습 시간에 갔을 때 하루에 30개, 적다면 20개만 외운다면 그 30개가 매일매일 쌓이다가 나중에는 수능에서 요구하는 영단어인 6천여 개를 모두 쉽게 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어를 아니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고 자연스럽게 독해가 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쉬는 시간에는 무엇을 하느냐? 쉬는 시간 10분 다 쓰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10분 중에서 3분만 투자를 해봐요. 그러니까 1교시에 배웠던 내용을 2교시 들어가기 전에 그 10분 쉬는 시간 중에서 3분 동안 다시 한번 그냥 훑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 망각 기억 곡선이라는 이론에 근거한 건데 사람이 무언가를 가장 먼저 터득을 하고 나서 10분이 지나면 거의 다 잊는다고 해요. 근데 그 10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보면 다시 기억력이 되게 오래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용을 해서 1교시가 끝났을 때, 2교시가 끝났을 때, 뭐 각 교시가 끝났을 때 딱 3분만 오늘 배운 것들을 그냥 간단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기억이 장기 기억화 될 수 있고 이것이 나중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단순히 3분이지만 내신을 준비하는 기간이 원래는 4주였는데 3주로
엄청나게 기간이 단축되는 것을 스스로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되게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국어 문법은 어떡하나요? 영어 문법도 중요한데 영어 문법은 어떡하나요? 가장 중요하게 수학을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수학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중에서 출제 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가장 자신이 없었던 과목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처음 입학해서 본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5등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나중에 뒤집어 냈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사실 출제 원리를 잘 파악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출제 원리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교과서에서밖에 낼 수가 없어요. 참고적으로 EBS를 쓰기도 하고 EBS가 연계된다고 하지만 사실 교과서에 있는 개념과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으로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수능 문제, 수능 수학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보면 교과서에서 이 개념을 배웠어. 이 개념이 이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어. 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가 있을 텐데 이 점은 그냥 수학 교과서에 있는 개념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고 3점은 두세 개 혹은 많게는 4개까지 그리고 4점은 다양한 개념들이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출제 원리를 잘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교과서 속의 개념을 잘 파악을 해서 개념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확실하게 잡고 있다라고 하면 수능 수학은 금방 성적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능 수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있을 게시판이나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이게 실제로 어떻게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예시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이 영상 끝나고 제 개인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크게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는 수능을 절대 버리지 마라 였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즉 시간관리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마시고 꼭 스스로에게 적용을 시켜서 성적 향상의 경험을 여러분들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